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김미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숨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미나가 태어날 무렵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버려진 5소녀를 데려와 키웠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녀들 중 3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나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어머니는 그 비밀을 지키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나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 이수연은 20년 전 한겨울 밤에 서울의 골목길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 5을 발견했다.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진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미혼모로 홀로 살아가던 중이었지만 그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딸처럼 키우기로 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양을 완료하고 그들을 미나, 지은, 혜린, 수민, 그리고 은지로 이름 지었다. 수연은 그 사실을 세상에 숨겼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그녀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미나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자신도 그 5 중 하나였다. 수연은 미나를 자신의 친딸이라고 속여 키웠지만 실은 모든 아이가 버려진 아이들이었다. 미나는 충격 속에서 일기장을 더 넘겼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겪은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지은, 혜린, 수민 3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부터 수연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수연은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꿈꿨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1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은이 먼저 이상한 기미를 보였다. 지은은 학교 친구인 여학생과 너무 가까워 보였다. 수연은 처음에 그것을 우정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은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너 없인 살 수 없어.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 편지는 여학생에게 보낸 것이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그녀는 지은을 불러앉히고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엄마, 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가 아니에요. 수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 수연도 한 여성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압력으로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자신의 양녀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니 공포가 밀려왔다. 이건 잘못된 거야? 고쳐야 해. 수연은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은 완강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왜 고쳐야 해요? 그 대화는 첫 번째 갈등의 시작이었다. 수연은 지은을 상담소에 데려가려 했지만 지은은 반항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후 돌아온 지은은 더 단호해져 있었다. 엄마가 이해 못하면 저 혼자 살게요. 그 후 혜린과 수민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 혜린은 대학 입시 준비 중에 여자 선배를 사랑하게 되었다. 수민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다. 수연은 3명의 아이들이 모두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미나와 은지는 이성애자였지만 가족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학교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의 압력. 수연의 친척들은 아이들이 이상해. 제대로 키우지 않았어, 라고 비난했다. 수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 그 아이들을 데려왔을까? 그녀는 밤마다 울며 기도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이 여자친구와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카페 손님들이 그 집 딸이 레즈비언이래 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가 다 감당할게. 하지만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수연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미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왜 어머니가 이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나는 지은 언니를 떠올렸다. 지은은 항상 강하고 밝은 언니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미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파헤쳐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이 최근에 받은 협박 편지. 누군가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내 삶은 끝이야.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수연의 삶은 아이들을 데려온 그날부터 바뀌었다. 그녀는 미혼모로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미나는 막내로서 항상 보호받는 위치였다. 그녀는 언니들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미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는 왜 이성애자일까? 언니들은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미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삶이 흔들렸다. 지은은 가족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녀는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은의 여자친구, 혜진은 보수적인 가족 출신이었다. 혜진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혜진은 강제로 해외로 보내졌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연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성을 떠나보낸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혜리는 더 조용한 투쟁을 벌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여자 선배를 사랑했지만 그 감정을 숨겼다. 선배가 결혼을 발표하자 혜리는 무너졌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혜리는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혜린을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수연의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가 혜린을 용납할까? 혜린은 결국 선배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다. 수미는 가장 반항적이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사귀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수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나야? 왜 숨겨? 수민의 태도는 가족을 더 위험에 빠뜨렸다. 수연은 학교에 불려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수연은 수민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바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녀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미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다. 그녀는 언니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은지는 달랐다. 은지는 이성애자로서 가족의 비밀을 부담스러워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 은지는 수연에게 불평했다. 수연은 은지를 달래며 말했다.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은지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가족을 떠나고 싶어 했다. 미나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그 비밀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수연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성을 포기한 후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다. 이제 아이들의 고백이 그녀의 과거를 되살리면서 수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해야 했다. 엄마도 미나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고백은 가족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수연의 과거는 2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지혜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사귀었지만 수연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사랑은 안 돼, 라고 소리쳤고 수연을 강제로 헤어지게 했다. 지혜는 해외로 떠났고 수연은 그 상처를 안고 미혼모가 되었다. 아이들을 데려온 것도 그 상처의 연장이었다. 너희를 키우며 내 사랑을 대신하려 했어. 수연의 고백은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 고백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은지는 수연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까지? 우리 가족은 다 이상해. 은지는 집을 나가 친척 집으로 갔다. 미나는 은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은지는 완강했다.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은지의 말은 가족을 아프게 했다. 수연은 은지의 태도가 사회의 편견을 반영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다르지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은의 여자친구 혜진이 돌아온 것은 그때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혜진은 지은을 찾아왔다. 너 없이 못 살겠어.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혜진의 가족이 여전히 반대했다. 혜진의 아버지는 지은을 찾아와 협박했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안 그러면 내 가족을 파괴할게. 지은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에게 상의했다. 수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지만 그 선택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혜진의 가족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혜리는 자신의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선배를 포기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다. 혜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조언했다. 혜리는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가족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혜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받아? 혜리는 수민과 함께 시위를 계획했다. 그들은 동성애 권익 단체에 가입했다. 수민은 우리는 싸워야 해 라고 말했다. 수민의 활동은 가족을 더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졌다.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 같은 것들은 죽어야 해. 수연은 수민을 말리려 했지만 수민은 듣지 않았다. 엄마,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바꿔야 해. 수연은 딸의 용기를 인정했지만 두려웠다. 그녀의 카페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손님들이 떠나고 수연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미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 그녀는 이성애자로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위치였다. 미나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를 구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변호사는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아직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 미나는 언니들과 함께 가족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은지의 친척은 수연을 비난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어. 수연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약을 먹으며 버텼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지은은 혜진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보냈다. 그 이별은 가족의 첫 균열이었다. 혜리는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 데이트 앱을 사용했다. 그녀는 새로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 관계도 사회의 압력에 부딪혔다. 수민의 시위는 고조되었다. 그녀는 서울의 광장에서 동성애 권익 집회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수민은 연설을 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집회는 반대 시위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수민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수연은 달려가 수민을 안았다. 왜 이렇게까지? 수민은 미소 지었다. 엄마,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가족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미나는 언론의 취재를 막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우리 가족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미나의 직장 동료들도 알게 되었다. 내 언니들이 레즈비언이래. 미나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미나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도 다를 수 있었다. 은지는 친척집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부정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은지는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지는 자신의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의 고백은 은지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너도 나처럼 고통받아. 은지는 친구를 위로하며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은 공포에 휩싸였다. 혜진의 아버지는 지은을 유혹죄로 고소했다. 한국법에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수연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지만 재판은 가족의 비밀을 모두 드러낼 터였다. 이게 끝이야? 수연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가족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미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다. 증거를 모아야 해. 이건 편견에 기반한 소송이야. 미나는 언니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은은 혜진과 함께 증언을 준비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혜진은 아버지의 압력에 흔들렸다. 아빠, 왜 이해 못해? 혜진의 물음에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라고 소리쳤다. 혜진은 가족과 지은 사이에서 갈등했다. 혜리는 자신의 관계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새 여자친구, 미경은 혜린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미경의 가족도 반대했다. 미경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돼? 혜린의 물음은 가족의 공통된 고통이었다. 수미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 캠페인은 지지자를 모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늘었다. 수연은 재판 준비 중에 자신의 과거를 증언해야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젊었을 때의 사랑을 고백했다. 저도 동성애자였어요. 하지만 포기했죠. 그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판사는 이건 가족 문제야 라고 했지만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미혼모가 키운 레즈비언 가족, 그 기사는 가족을 사회의 표적이 만들었다. 수연의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실업자가 되었다. 은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미안해, 엄마. 은지의 사과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은지는 친구의 영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가족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성애자지만 언니들을 사랑해. 은지의 변화는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혜진의 아버지는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이 여자는 버려진 아이야. 그 말은 지은의 상처를 건드렸다. 지은은 재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버려졌지만 엄마가 키워줬어요. 그리고 제 사랑은 진심이에요. 그 증언은 판사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혜진은 아버지의 압력에 못 이겨 증언을 거부했다. 미안해, 지은아. 혜진의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이렇게 돼? 수연은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사랑은 때론 아파. 혜린과 미경의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미경의 부모가 개입하면서 미경은 헤어질 것을 강요받았다. 혜린은 절망했다. 또 포기해야 해. 그녀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해졌다. 수미는 혜린을 설득했다. 언니, 우리는 강해. 수민의 활동은 더 과감해졌다. 그녀는 TV 인터뷰에 나섰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 인터뷰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나는 직장에서의 압력을 느꼈다. 상사가 내 가족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 라고 말했다. 미나는 사직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가족이 우선이야. 미나는 NGO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단체는 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가족은 함께 재판을 준비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시험이야.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혜진의 아버지는 공격적으로 증언했다. 이 여자들이 내 딸을 망쳤어.
하지만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편견이 문제죠. 판사는 증언을 듣고 고민했다. 재판은 연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은 또 입원했다. 그녀의 건강은 한계에 달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은지는 재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지만 사랑으로 뭉쳐 있어요. 그 말은 판사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익명의 편지가 왔다. 너희 가족은 끝났어. 가족은 공포에 떨었다. 수미는 그 편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증오 범죄로 수사했다. 승리 후 가족은 안도했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수연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녀는 요양원으로 갔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지은은 혜진과 재결합했지만 혜진의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지은의 말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혜리는 미경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해외로 이주를 고려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혜린의 결정은 가족을 아프게 했지만 수연은 지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수미는 활동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동성애 권익 단체에서 일했다. 이게 내 사명이야. 수민의 선택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를 재개장했다. 엄마의 꿈을 이어갈게 미나의 노력은 가족을 뭉치게 했다. 은지는 대학에 진학하며 자신의 길을 찾았다. 나는 가족을 지킬게. 은지의 변화는 가족의 화합을 가져왔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가족은 여전히 시선을 받았다. 지은은 혜진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 인정이 없었다. 우리는 그냥 함께할게. 그 결혼식은 가족만의 작은 행사였다. 혜리는 미경과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수연은 요양원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 덕분에 살았어. 수연의 말은 아이들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회상했다. 아이들을 데려온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수연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기렸다. 미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다. 너희 스스로를 사랑해. 미나는 언니들과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버려진 소녀들의 사랑. 그 책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지은은 책 출간 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그 말은 논란을 일으켰다. 혜리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수미는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가족은 어머니의 죽음 후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각자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미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 그녀는 여성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나도. 미나의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지는 친구와 함께 동성애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모두를 위해 은지의 활동은 가족의 유산을 이었다. 수연의 죽음 후 1년, 가족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지은과 혜진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레즈비언은 안 돼. 그녀는 싸워 이겼지만 피로했다. 혜진은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은 혜진을 아프게 했다. 혜린과 미경은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법적 결혼을 했다. 드디어 자유야. 혜린의 편지는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 아픔은 컸다. 고향이 그리워. 혜린은 가끔 울었다. 수미는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는 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시작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세요.
그 청원은 수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미나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녀는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모두 환영해요. 미나의 카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은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은지의 꿈은 가족의 경험에서 나왔다. 가족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에 모였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계셨다면 그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입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법은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했다. 해리는 해외에서 아이를 키웠다. 우리 딸이야. 그 소식은 가족을 기쁘게 했다. 수미는 활동 중에 위협을 받았다. 너 죽일게. 그녀는 경호를 받으며 살았다. 이게 대가야. 수민의 결의는 강했다. 미나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 그 고백은 가족을 놀라게 했지만 지지했다. 환영해. 은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나는 여전해. 가족은 은지의 선택을 존중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은 사회의 변화를 목격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수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았다.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싸웠다. 사랑과 편견 사이에서. 이 이야기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인가?